네,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손소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게 더 연장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네, 현재로서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당시 이제 금융당국이 2015년부터 받은 주담대에 대해서는 이제 거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 거치 기간 3년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주담대 대출 잔액을 보면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앞서 말씀드렸던 2015년부터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 3년 동안만 1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았죠. 전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해서 본다면 전체 잔액이 578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이 거치식과 일시상환 유형이고 또 이 절반 중에서 상당수 비중이 이 거치식 담보대출로 현재 추산되고 있습니다. 왜 그 대출 갈아타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어려운가 보네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대출 산정 기준이 이제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를 따져 보면요, 당시의 비율과 지금의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가령 서울의 경우에는 2015년 당시에 LTV를 이제 70% 정도로 인정받았다면 지금 기준으로 똑같이 본다면 4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30%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새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대출만큼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진 일부 집주인들은 집을 네. 팔아야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건 2015년 당시와 주택시장 분위기를 비교해 본다면 그렇죠. 지금이 네.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그때보다 거죠. 나쁘죠. 네. 그러니까 집값은 올랐을지언정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제 호가는 그 당시보다 올랐을지언정 매매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원금 상환 부담에 부딪히는 가게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집을 그렇죠.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매로 내놔야지 그나마 팔릴 테니까. 네. 자칫하면은 집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뭐 이른바 깡통주택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부동산 시장 뭐 여러 가지 안팎의 상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이른바 최악의 경우 깡통 주택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특히 지방 주택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동산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증가하거나 원리금 상환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조금 여유가 있지만은 지방같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거래가 실종되는 경우에 이자 부담과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방에 따라서는 깡통주택이 양산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뭐 전문가의 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나마 이제 서울에 집을 산 사람들은 버틸 여력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에 집을 산 사람들은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